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요? 김만배일까요? 남욱 변호사일까요? 정영학 회계사일까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심을 했고 하나같이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한참 수사가 진행되었던 1차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문재인 검찰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1차 검찰 조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인공이다.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수사 결과가 막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돌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물론이고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는 나다 하고 주장해왔던 김만배까지 천하동인 1호의 주장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하동인 1호가 왜 중요하죠? 1억 얼마를 투자하고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세 사람은 김용 민주연구원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뭡니까? 그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다, 즉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구속 기소까지 됐고 정진상 실장 역시 조만간 구속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남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혼자 남습니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입을 열지 않더라도 검찰은 이재명을 겨냥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 결과가 모두 그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 후에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응하든 말든 결국 정기국회 회기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방탄조끼를 든든히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국회법에 기대고 있죠. 국회법상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즉 169석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도 대거 발생하지 않는 한 이재명에 대한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한번 딱 주어집니다. 올해 중에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어도 법원의 허락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기를 쓰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열 겁니다. 회기를 계속 연장해 나가면서 계속 방탄조끼를 제공하겠죠. 그때마다 국민이 이것을 침묵하고 지켜볼 것이냐, 아이고 저거 완전히 방탄국회를 열어도 너무 눈치 보게 여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일 수밖에 없고, 이른바 우파들의 집회에서 이 방탄국회에 대해서 침묵해줄 리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6일 1200명의 당원을 모아가지고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를 열었습니다. 촛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즉 민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무엇에 걸려 있느냐? 이재명이 당대표인 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보이면 공천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한 대로 여의도는 비정한 곳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끝까지 협조해 줄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 이후의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일단 김용 부원장을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2021년 2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된다.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급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식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불법 정치 자금이 대선 경선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것을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유동규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쓰고 1억 4,7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아서 6억 원만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타임머신을 타고 2021년 2월 26일로 가봅시다. 광주 서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인 희망22 포럼이 창립 총회를 가지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죠. 이보다 한 달 앞서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이재명 지지 모임 희망사다리 포럼이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자금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돈이 전달되기 시작한 올해는 전국 단위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과 이재명의 싱크탱크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문을 엽니다. 모두 정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수십 차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김용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공소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만배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6%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 명의의 화천대유 천화동인 1, 3호 지분 49.2%의 절반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고 이에 따라 배당금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아놓고 이재명 선거 때 그때 끊어 쓰자 하고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 딱 절묘하게 50%를 넘기죠. 민간 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50% 플러스 한 주, 이거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입니다. 그런데 돈은 민간 사업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일당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들이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즉 7%가 돈을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 지분 100% 갖고 있고 화천대유가 천화동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천화동인 2호, 3호 역시 김만배의 부인과 누나 명의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은 가장 많은 1208억 원에 이르고 2호와 3호는 각각 101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투자 금액의 1000배가 넘습니다. 즉 천화동인 1호, 3호 배당금 합계 1410억 중에 절반인 700억 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고 여기에서 세금과 공동사업비를 제하면 실제 수익은 700억 중 428억 원 규모라는 겁니다. 작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때 작년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할 때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그분, 이재명 이건 아니다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이 나에게 체포를 피하려면 병원에 입원하라고 지시했는데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검찰 관계자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라고 들었다 하고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의논까지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의 최근 진술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여기에서 비롯된 대선 자금 의혹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김만배는 지금까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때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김만배는 작년 10월 11일 검찰 조사 전에 언론과 만나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바로 접니다 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내 겁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후에 김만배 측 변호인단은 김만배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 하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김만배가 장시간 조사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잘못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분이다 이겁니다.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듣는데 급급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 뒤에 그 내용이 나갑니다. 사실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남욱 변호사가 첫 스타트를 끊었죠. 남욱 변호사 역시 작년 검찰 수사 초기에는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다가 특히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12년 동안 이재명 대표 즉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트라이를 얼마나 많이 시도해봤겠냐 씨알도 안 먹겠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 말을 결백의 증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남욱 변호사가 올해 10월 28일 대장동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2015년 2월 내지 4월 김만배가 나한테 지분 25%만 받고 빠지라. 자기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느냐 하고 질문을 꺼내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남욱 변호사는 11월 22일 0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규처럼 석방된 이후에 폭탄 발언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한테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었느냐 하고 물으면서 대장동 일당 중에 처음으로 이재명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공소장에는 김용부 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인 2013년에서 2014년 호재하면서 형제처럼 지냈고 사업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선거 지원을 받았다 하는 식의 내용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이들 세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매개로 장기간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 거기다가 경제 공동체라는 말도 들어가네요. 이 공동체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정영학 회계사의 2014년 녹취 파일 중에는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정진상 실장이 이야기하니까 그러자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진상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남욱 변호사는 2013년경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은 성공시켜야 한다. 남욱이 너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재명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하자라고 말하더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전략을 포장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시장님도 나 유동규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즉 남욱이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즉 1,000억만 만들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기소가 됐으면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은 외에도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것 외에도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한 메모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건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나 김용 부원장 측 대변인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돈 전달과 관련된 메모지밖에 없는 듯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실제로 대장동 일당들은 지금까지 이런 수법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면서 검찰도 굳이 지금 힘을 뺄 필요가 있겠는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호흡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검찰이 지금 모든 것을 공개해버리면
김용, 정진상 등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꺼낼 거는 놔두고 그들이 지금 헛다리를 짚을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국민은 대부분 윤곽이라도 이제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위, 그러니까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이 기간, 즉 12월 10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그때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바로 이재명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습니다. 국회가 승인 안 해줘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국회는 바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바로 또 임시국회를 열고 또 임시국회 열고 하면서 계속 이어서 방탄국회를 열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네들 공천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점점 더 자세한 상황과 모든 의혹들이 밝혀지고 나면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포스트 이재명 이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나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결국은 총선이 끝나야 됩니다. 총선 2024년 4월. 그때 이전에 이재명이 체포된다면 민주당은 와해 수준으로 갈 것이고, 그때까지 이재명이 체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선거에서 총선에서 심판받을 재료로 사용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양수겹장입니다. 자, 결국 검찰과 이재명 간의 대결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알려져서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국민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방송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